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플레이북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사태로 인해 왜 대학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 병원은 의학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약 45개의 대학병원이 있으며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빅5로 불리며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거대한 경제 집단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예를 들자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 직원 수가 약 13,000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1,600명의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역할 덕분에 대학병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전공의입니다. 전공의들은 6년간의 의대 학업을 마치고 1년의 인턴 생활을 거친 후 본인이 선택한 분과에서 3에서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병원의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며 긴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의학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전공의들은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며 사실상 병원 운영의 핵심을 담당합니다. 환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공의들은 진단, 치료,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들이 없이는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공의들이 박봉에 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쌓아온 지식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자세하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원은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전공의들의 존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이러한 부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병원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줬습니다. 전공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앞서 말씀드린 박봉으로 병원에서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병원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직하면서 병원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병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병원은 환자 진료 외에도 병원 내 부대 시설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환자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병원의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병원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대학병원 내에서 다양한 부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대시설은 병원 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에는 병원, 식당이 있고 병원 카페, 병원 편의점, 기념품, 그리고 병원의 의류들, 간단한 기저귀 같은 것들, 그리고 약국, 주차장, 다양한 상업적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대시설은 환자뿐만 아니라 방문객, 병원 직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처럼 대규모로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병원의 운영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가 이런 부대 시설의 이용률을 떨어지게 만들었고,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 내 유동인구도 감소하게 되고, 이는 병원 식당이나 카페, 주차장 등의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대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대학병원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본래 목적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매우 낮고 필수 의료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하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병원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은 더 이상 직원들의 급여나 시설 유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병원의 파행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수준의 값싸고 양질의 인력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태 이후 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약 1조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대학병원은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필요하고, 전공의의 감소는 환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병원의 재정적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했던 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첨언드리면 현재 충청도에 있는 대학병원 상당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전공의 사직이 그 트리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유지시켜야 될지 정부도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방 중추 도시의 대학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의대 증원 너무 좋다. 지금 현재 병원의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의사 수입이 주는 것이 기쁘다. 이런 정말 멍청한 댓글 제가 몇 개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모든 불편함과 모든 응급의료, 필수의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 플레이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